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잠수함산악회 시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민선 제7기 상관기 서산시의회 의장님이셨던 임재관 의원님을 모시고 수석동 도시개발과 복합터미널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오늘은 지난번에는 2016년 5분 발언의 의도라든가 비평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이거 지금 시중에 돌고 있죠. 터미널, 수석지구 개발지역의 도면이라는 걸 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인사하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산시의회 의원 임재관입니다. 저는 의원이 되기 전에 이제 공인중개사 학원을 운영하고 이제 수강생들 상대로 부동산 공법과 민법을 이렇게 강의했었습니다. 예, 우리 임재관 의원님은 이 도시개발과 복합터미널의 정책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자격이 계신 분이에요. 부동산 전문가이고요. 공인중개사들을 양성해 냈습니다. 그리고 또 법학을 전공하셨고요. 충분히 말씀하실 자격이 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말한다. 이런 한간이 극히 일부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우리 임 의원님의 커리어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의원님, 예. 현재 이렇게 이 도면이 맹종호 시장 시기와 그 전 이완섭 시장 시기와 위치가 다른 곳인가요? 아니요. 이완섭 전 시장님 때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86만 제곱미터였었어요. 예. 그런데 그 위치가 어디까지냐면은 소탐산 아래 주유소가 있을 거예요. 예. 네, 거기까지 다 바운드리에 들어갔었거든요. 엄청 갔었네요. 네. 근데 이제 민선 7기에 또 와서는 그 규모는 이제 46만 제곱미터로 축소됐어요. 그게 또 어디냐면은 수석 2통 들어가는 진입로 거기까지 이렇게 됐어요. 거기 보면 자동차 정비 공장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 바운드리까지 들어갔어요. 일부 이제 농업진흥지역인 곳까지 이제 그대로 포함되면서.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임 시장 시절과 현 시장 시절에 도면에 대해서 충척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예, 그대로 다 들어갔죠. 그 부분만. 지금 46만 제곱미터는 86만 제곱미터에 들어갔던 부분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죠. 아, 제가 이건 임재관 의원님한테 확인받은 게 아니고 제가 다음 편에 지도를 겹치게 하면서 의미심장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편도 꼭 기대해 주세요. 현재 이 도면으로 안내되고 있는 이 지역의 토지 용도가 무엇입니까? 뭐 제한사항 같은 거 있으면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표시된 토지의 용도나 이용 제한 사항들을 먼저 설명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제 이해하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간략하게 한번 설명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해가 빠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토는 이 토지의 이용 실태 및 이런 특성, 장래 토지 이용 방향 등을 고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4 지역으로 구분을 해놨어요. 그게 이제 도시지역, 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이렇게 나눠놨거든요. 그 용도지역은 그렇게 나눠놔 있지만 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으로 이렇게 크게 3등분을 해놓은 게 있어요. 각각의 그래서 용도지역이라는 거는 이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나눠져 있고 또 용도지구라는 거는 우리가 경관지구, 미관지구, 방제지구 뭐 이렇게 정해진 거 들어보셨죠? 그런 거 보고 지구라고 그러고 이제 용도구역이라고 또 4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용도구역이라는 거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또
개발 제한 구역,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 그 다음에 수산자원 보호구역, 이렇게 네 가지로 구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런 것들은 왜 국가가 왜 이렇게 나눠져 있냐면은, 국민들이 토지 이용이라든가 이런 건축 행위를 할 때 이걸 멋대로 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제한을 해 놓은 겁니다. 난개발을 그렇죠. 그래서 먼저 도시지역, 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이라는 데를 보면은 그 도시지역이라는 데는 또 네 가지로 구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또 주거지역에는 전용 주거지역, 또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그 다음에 또 전용 주거지역에는 제1종 전용 주거지역, 제2종 전용 주거지역,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일반 주거지역에는 1종, 2종, 3종으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전용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세분화를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전용 주거지역이라는 데는 전용 주거지역 중 1종은 온리 단독주택, 그 다음에 2종은 이제 공동주택도 지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일반 주거는 1종, 2종, 3종에서 이제 거기에 이제 층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뒀거든요. 그리고 준주거지역은 말 그대로 상업 기능도 있고 주거지역 기능도 갖춘 데를 말하죠. 그러니까 땅값이 가장 비싼 데가 어디예요? 준주거지역이 비싼 데죠. 그렇게 도시지역은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지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우리 서산시 요 시내에는 다 지금 뭐예요? 도시지역이잖아요. 그 조금 나가면은 관리지역도 있잖아요. 관리지역. 거기에 이제 농림지역으로 좀 문제가 돼 있죠. 그리고 더 밖에 해안 근처로 가면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관리지역도 이제 세분화를 시켜놔서 이제 거기에는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라고 이렇게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보전관리 같은 경우, 또 생산관리 같은 경우, 계획관리 같은 경우 이렇게 나눴는데, 그 관리지역은 첫째가 보전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후에 여차하면 개발하자. 도시지역은 뭐예요? 개발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이제 때에 따라서는 보전하자. 이거. 그러니까 행위 제한이 도시지역이 많이 완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첫째가 우선이 보전하고 나중에 여차하면 개발하자는 데가 보전관리, 관리지역이고. 그래서 그 관리지역의 그 주 내용이 이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서 도시지역의 그 중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또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해서 이렇게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관리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행위제한이 용도지역의 그 세 번째로 이제 농림지역이라고 또 들어보셨죠? 농림지역은 뭐냐면은 개발이 안 돼요. 온리 보존이야. 근데 그럼 전혀 주택을 못 짓나? 질 수 있어요. 건축행위 할 수 있어요. 이제 농가라든가 이제 농사 관련 시설들을 지을 수 있는데요. 이제 예를 들면은 유흥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걸 못 한다는 거지. 그래서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도시지역이 아까 그 세분화된 게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있죠. 그곳에 속하지 않은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이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존하기 위한 데가 농림지역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수석지구 안에 있는 데가, 거기는 농림지역도 아니고 관리지역도 아니에요. 거기는 도시지역 중에 자연녹지지역이에요. 거기가요? 자연녹지에도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녹지지역 중에 세 가지가 있어요.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거기가 생산녹지로 돼 있어요. 전부 다. 그런데 농업진흥지역으로 중복 지정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이제 좀 부동산에 대해서 무식하지만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구 중에 자연환경 보전지역하고 농림지역하고 농업진흥지역은 그 행위 제한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렇죠. 많이 강화되어 있죠. 그러니까 웬만한 행위들은 못하는 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농업진흥지역은 원래 농림지역에다가 원래 관리를 하지만은, 이렇게 정해지지만은, 그 농림지역이 아닌 그 도시지역에다도 농업진흥구역을 중복 지정할 수 있어요. 그 용도지역 간에는 중복 지정이 안 돼. 예를 들면은, 이제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을, 여기는 용도지역이 뭐야? 그러면, 여기 도시지역하고 관리지역이야.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용도지역과 용도구역과는 이렇게 중복 지정이 가능해요. 그 예가 바로 그 수석지구예요. 거기는 생산관리지역이면서 농업진흥구역이에요. 그렇다면 이 수석지구 개발을 하면 도시로 바뀌는 건가요? 아니에요. 거기는 원래 다 도시지역이에요. 이 근처는 다. 네. 도시지역 중에 용도지역이 뭐냐? 그러면 녹지지역이에요. 그럼 녹지지역에서도 세분화된 게 무슨 녹지지역이냐 하면 생산녹지지역이에요. 말 그대로 생산에 준해서 관리되는 이런 지역을 생산녹지지역이라고. 그러면 거기 농지를 구입을 하면 네.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 그렇죠. 해야죠. 거기가 지목은 원래 이런 자연녹지 지역이라도 지목은 전으로 돼 있냐 답으로 돼 있냐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농업계획서라든가 이런 거를 다 해야죠. 농지취득 자격증명도 취득해야 되고 지목에 따라서. 제가 환자고 네. 조금 우지 사니까 그런 영리에 너무 어두울 것 같은데 네. 저라면 네. 제가 투기에 관심 있으면 거기 전을 사서 네. 나무를 심어 놓을 것 같아요. 조경수. 왜냐하면 농업경영계획서 넣고 네.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영농을 하는 걸 보여주려는데 나무를 심어 놓으면 그거 손볼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무 밑에 두었다고 해서 징역하는 것도 아니고. 내 건데 왜 뭐 죽이면 어때? 그렇죠. 네. 아니 그 LH 저거에서 네. 보니까 공무원들이 이런 땅을 사놓고 네. 나무만 심어놓고 어떻게 하겠다고. 원래 그래요. 네. 그거 다 그 수목보상이라든가 이런 거 다 받으려고. 네. 그러면은 지금 이 도면에 나온 지역이 네. 그 농업진흥지역이고 그리고 또 생산관리 지역이면서 농업진흥지역. 거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 녹지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 한 70%예요. 그리고 생산관리 지역이면서 이제 농업진흥구역이 한 30% 돼요. 생산관리 지역이면 그 지역에서 생산관리면 농업 생산에 관련된. 그렇죠. 그의 농림지역이 구두공장 이런 건 안 되고요. 안 되죠. 구두공장 한번 해볼래. 자, 그럼 다음으로 설명 더 남으셨습니까? 다음으로 우리 인재관 의원님 아까 소개해드렸듯이 부동산 전문가입니다. 공인중개사들을 다수 배출하셨고 또 법학을 전공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석하지 못한다고 보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 사실 의회에서는 아마 부동산에 관련된 가장 밝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분이. 자, 이거를 이 도면대로 이렇게 개발한다고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어디에 개발을 하든 개발하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원님,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시청 뒤편, 읍내도 우체국 또 교육청 앞에 거기가 제가 친구가 거기 살아서 걸어서 논도 지나고 밭도 지났거든요. 거기에 그 옛날에 도시 개발한다고 해서 거기 수용했을 거예요. 그래서 막 시청 담벼락 어디 경찰서 옆에 이런 데다 빨간 페인트로 뭐 절대반대, 결사반대 이런 거 써있어.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이 방식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개발 방식이 어떤 것이 있는 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원래 그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는 게 이거는 이제 인구의 증가가 이제 막 급격하게 증가해서 뭐 주거지역도 부족하고 또 주택지역, 주택 등 또 이런 기반 시설들이 초과 수요가 발생해서 그러면 우리 국가나 지방정부는 팔짱 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가나 지방정부 또 공공기관들은 주거라든가 상업, 복지 이런 기능이 있는 주택단지나 이런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민들이, 주민들이 늘어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공급을 해야 되니까. 그런 사업이 이제 도시개발 사업인데, 우리 도시개발 사업 그 시행 방식에는 우리 도시개발법 시행령 그 43조 1항에도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 수용 사용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환지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혼합 방식이 있어요. 혼합 방식은 그 수용 사용 방식과 환지 방식을 합한 게 이제 혼합 방식이거든요. 아, 그런 건 어떨까요? 어떤 개발을 하면 거기서 그 개발 주체가 필요한 핵심적인 지역은 수용하고 나머지는 환지.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런 그런데 그게 혼용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수용 사용 방식이라는 경우는 이제 그 지방에 이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이제 집단적인 공급과 이제 조성이 필요한 경우에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강제로 그 토지 소유자들을 말 그대로 교합 분합, 말 그대로 보상을 감정가대로 보상을 해주고 강제로 빼앗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 나는 그 땅을 평당 20만 원 주고 샀는데 감정해 보니까 10만 원이야. 근데 국가나 지방정부가 거기에 이제 개발을 한다고 하면서 수용을 한다는 거야. 네. 이 수용 방식을 채택해서. 그러면 10만 원을 보상해 주는 거예요. 야, 난 살 때 20만 원 주고 샀는데 왜 10만 원 보상하냐. 나 절대 못 판다고 머리 띠들르고 이렇게 농성하는 게 그것 때문이에요. 그쪽은 제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환지 방식은 이제 대지로서의 그 효용 증진과 또 이제 공공시설 정비를 위해서 토지의 교합, 또 교환, 분합, 이런 그 밖에 구입 변경이라든가 이제 지목 또는 이런 형질 변경, 이런 공공시설 설치 변경이 있을 때 이제 환지 방식으로 하거든요. 또 이런 경우는 환지 방식의 경우는 특히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해당 그 지역의 지가가 너무 높아. 그래서 도저히 이 보상해주고는 개발을 할 수가 없어.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니까. 그런 경우에 감정평가를 죄송합니다. 말씀 저거 감정평가를 수용 그러니까 명동 이런 데 업대도 있잖아요. 안평당. 그런데 무조건 수용 방식. 그렇죠. 그런데 감정을 10만 원으로 하는 거야 1억짜리. 안 되지. 그렇게 하면 국가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럼. 개인 재산을 지나치게 제한하니까. 과세하는 것도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제곱미터당 얼마씩 과세하는 게 기준이라서. 그러니까 환지 방식 할 때는 땅값이 비싸고 그만큼 또 세금을 냈으니까. 그렇죠. 그냥 뺏을 수가 뺏는다는 표현은 좀 그런데. 수용 방식은 거의 이제 우리 개인 사인 간에 얘기할 때는 거의 뺏는다고 해요. 국가가 강제로 그 시가 보상이나 토지 소유자들이 만족할 만한 보상을 안 주고 그 이제 그 공시지가 그 기준 원래 그 기준 평가하고 표준 공시지가하고 기준 공시지가로 있거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보상을 해주고 그러니까 그 가격에는 이제 토지 소유자들이 만족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강제로 빼앗는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또 토지 소유자들이 부르는 값이 또 정가일 수도 없을 경우. 그렇죠. 그 사람 또 많이 받으려고 그러고. 그렇네요. 그럼 수용 방식은 그러니까 개발지가 가격이 너무 높아서 쌀 때. 쌀 때는 그렇게 해야지 이제. 그러니까 인근의 집가 개발을 하려고는 그 해당 지역의 인근의 집가보다 엄청 비싸가지고 우리 개발하는 주체가 그 사업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도저히 수용 사용 방식으로 못하겠다. 그럼 환지 방식으로 하자. 그래서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건 여담인데요. 집가가 싼 운산면 팔중리나 이런 곳에 가서 수용을 딱 해놓고 한 30만 평 그럼 몇 푼 안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딱 수용을 해가지고 땅을 마련했는데 터미널 거기다 세우면 팔봉이나 이런 데 주민이 사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시내 지역, 시가지 지역에 하는데 이제 어디 할 것인가 그 문제도 있겠죠. 그러게요. 그게 이제 원래 도시 개발을 하거나 이제 도시가 확산돼 나가는 거는 그 도시 지역이 혼잡하고 기반 시설들이 이제
초과 수요로 이제 부족할 때 이렇게 확산돼서 나가야 되거든요. 네. 이제 확산돼서 나가려고 하는데 여기 강이나 뭐 큰 산이 막혀 있다. 이럴 때는 이거 건너뛰어서 이 지역에다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외적으로 서산 같은 데는 아직 그 미개발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 잠원동이라든가 원성동이라든데 이런 것들 이제 차츰차츰 개발해서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생뚱맞게 건너뛰었죠. 네. 이게 땅이 원석동 가면은 그 서령고등학교를 지나면서 야산이 있거든요. 네. 그 헐떡고개라고 네, 있거든요. 헐떡고개라고 헐떡고개 거기 뭐 옛날에 누가 어린이들 잡아가지고 보양한다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5명쯤 모이면 이제 거기 무서우니까 죽으라고 뛰어서 너무만 헐떡거린다고 헐떡고개거든요. 근데 거기서 시내 쪽의 땅과 그 작은 산 너머의 땅은 전혀 시장 가치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환지 방식으로 하면 개발을 하고 네. 환지가 돌려준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토지 소유자한테 이제 예. 교환해 준다는 거. 그럼 개발해서 본래 목적의 용도의 땅을 자기가 갖고 시행자가 갖고 사업 개발 비용으로 쓰려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개발 비용을 팔아서 개발 비용 충당하는 저 땅을 또 마련하고 그게 채비지라고 해요. 예, 채비. 또 하나는 돌려줄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게 환지. 제가 그 환지 비율 그러니까 간보율이라고 돼요. 예, 간보율. 저도 주워 들은 거 많습니다. 그 간보율이 대충 얼마나 적용될까요? 그게 이제 그 토지 그 환지 받을 때 그 위치마다 또 틀려요. 내가 이제 뭐 상업적이라든가 그 말 그대로 목 좋은 데는 간보율 뭐 80%도 정할 수 있고. 네. 80%.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0평을 가지고 있는데 환지를 했다. 그러면은 80% 정도 200평 받는 거예요. 대신에 토지 가격은 거의 변함이 없어. 오히려 더 비쌀 수가 있지.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간보율 또 위치 다른 안 좋은 위치는 뭐 50% 적용할 수도 있고 아주 좋은 지역은 80% 적용해서 20%만 가져올 수 있고 이렇죠. 그럼 여기는 몇 프로나 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글쎄 그거는 이제 위치에 따라서 다 틀려요. 어디는 뭐 보통 제가 이제 하는 거 보니까 보통 5-60%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50%는 시행자가 떼고. 그렇죠. 사업비용 쓰고. 예. 그러면 만약에 40% 돌려봤는데 여기에 이제 이미 이게 확정된 게 아닌지 이동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이 안에 1000평이 있었습니다. 1000평이 있었는데 40%만 돌려봐서 400평만 남았어요. 근데 현재 거기 호가가 뭐 100, 200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400평에 200이 그럼 8천만 원인가요? 8억인가요? 그런데 아니 그 1000평에 200만 원이면 20억인가요? 근데 1000평이 200이면 2억 1000평? 25억. 글쎄요 제가 그런데 만약에 터미널이 오면 여기 현재 터미널 주변에 정확하게 이제 호가가 5천이네 4천이네 이러니까요. 터미널 앞에 상가 주변이 그렇게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여기가 터미널에 들어서서 그 지가가 1000만 원, 2000만 원 되면 그죠? 그러면은 200만 원짜리가 20억짜리가 1000평에 400평으로 줄었어요. 돌려받은 게. 그런데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얼마인가요? 40억인가요? 평당 1000만 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만 무슨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아는 아우 한 명도 근처에 400평을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 수업지구에? 그런데 이게 좀 저속한 표현은 삑사리가 났습니다.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별 이제 영양가가 없어졌죠. 근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간보율을 제외하고 해도 딱 지가가 워낙 뛰었으니까 애초 10만 원, 20만 원 할 때 가지고 있던 사람이면 여기서 그냥 중소기업만큼 돈이 나오는 거겠네요. 터미널을 감안했을 때. 그렇죠? 이게 그래서
수용 방식하고 환지 방식하고 그 차이점이 수용 방식으로 할 때는 이 개발 섹터 내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은 안 한다고 그래요. 반대를 해요. 왜냐하면 그 인근이 더 좋아지거든. 인근이. 아, 그렇죠. 근데 환지 방식의 경우는 조금 반대예요. 아,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도면상에 수용 방식을 하면 여기에 땅을 갖고 있으면 이거 다 반대였어요. 땅까지 다 수용당하고 그래서 여기는 황금지가 되는데 그 땅을 산 사람한테 누가 유리하냐면 이 주변에 있는 땅 여기가 지가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는 다 뺏기니까요. 근데 환지 방식은 요 안에가 이제 좋아지죠. 저속한 표현은 둘레도 바운더리도 좋아지지만은 안에보다는 비교가 안 되죠. 덜어져요. 잘 알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거.